자, 이제 스카이 공부방의 자랑이죠.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네. 자, 스카이 학습 법!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수학에 대한 네. 내용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그분이 오셨습니다. 몸 풀고 계십니다. 네, 그분이 오셨어요. 오늘은 뭡니까? 국어 어문 규정 단어입니다. 예, 어려워. 국어 어문 규정. 예, 그래서 국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저희의 또 저기 히어로죠. 네. 예, 국어의 히어로의 K가 좀 말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Y가 정리를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어 중에 어문 규정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학창 시절 때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때는 많이 안 쓰죠. 저는 아나운서 준비를 했었으니까 그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아, 예. 요새는 근데 다들 쳤을 거예요. 요새는 그 대학교 가려고 이것도 하나의 가산점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도 별걸 다 하네. 그러면 국어 어문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결정적이지 거기는. 그때 공부할 때도 저는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무식하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무식하게 외우는 와중에서도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먼저 맥락을 살펴서 외우고 왜 이게 생성이 됐는지에 대한 원리를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외웠던 것 같고 평소에 습관과 관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이나 책을 보면서 나오는 그 단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앵커들이 하는 발음 같은 걸 잘 들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관건이라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관건. 그 KBS 지금은 현재 긴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그 앵커 그러니까 이제 앵커 국회의원으로 계신 이제 그 민경욱 전 대변인. 앵커. 예. 그분이 근데 발음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걸 많이 들어봤었어요.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야당은 반박했습니다. 맞아. 그 9시 뉴스 보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분이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다른 장담하는 아나운서들은 그거를. 그냥 관건 이러고 안간힘 이러는데 안간힘, 관건 이걸 정확하게 다 지켜서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거는- 듣기로 그분은 침대맡에 머리맡에 국어 사전을 두고 주무시는 맞아. 아 진짜요. 그래서 그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발음 같은 것도 좀 많이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뉴스, 그러니까 신문 혹은 책 같은 데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표준어라든지 이런 국어 공부를 좀 그러니까 평소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저는 오늘 방송에서는 거의 추천사격으로 나왔어요. 잠시 후에 이제 S의 발언 이후에 어떤 뭐 K의 국어 어문 규정에 대한 강의가 있겠는데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 저희가 어렵게 초빙을 했고요. 오늘 강의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어문 규정 마스터. 저는 뭐 Y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저희도 이제 수능 시험에 국어 어문 규정 관련된 문제가 뭐 나오긴 했어요. 근데 한 문제 정도. 비중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 국어 어문 규정 공부에 그렇게 시간을 크게 할애하진 맞아, 않았고 근데 저희 때는 교과 과정에서 중학교 때 집중적으로 국어 어문 규정을 배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중2인지 중3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중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 국어 어문 규정을 알아야만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시기가 있었고 그때 외웠던 것들이 자산이 돼서 사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국어 어문 규정 문제들이 비중도 작았고 참 한결같아. 그러게요. 아니 한결같이 한결같아요. 이 콘텐츠를 이제 K가 편집을 하잖아요. 편집하기 힘드니까 아예 여기에 그냥 명찰을 재수 없이 맨날 스티커 붙이기 귀찮거든. 명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국어 어문 규정의 범위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문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맞아요. 없었어요. 네, 맞아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보충해서 공부하면 되었고 저희도 이제 K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방송사 입사 시험을 준비했을 때 KBS를 맞아요.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를 했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건 좀 생활 속의 습관이었어요. 헷갈리는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사전을 찾아봐라. 맞아요. 헷갈리는 표현. 내노라 하는 축구 선수들이가 있고 내로라 하는 축구 선수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맞는 표현 같으세요? 네. 내노라가 있고 내로라가 있습니다.
헷갈린다 싶으면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 로라가 맞아요. 그게 맞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기억이 잘 남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오래 갑니다. 자발적으로 좀 네. 찾아보시면 그렇게 국어 어문 규정을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도민 PD K와 같이 장단음까지는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장단음이 나오면 그냥 틀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장단음까지 공부하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장단음은 버렸어요. 장단음은 아예 공부 안 했습니다. 저 K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첨언해도 되죠? 네네네, 말씀하시죠. 왜냐면 저 K가 말했던 지금 약간 진짜 끝판왕 같이 저 강의 강의 여러분들 들을 얘기 거라서. 듣고 있어요. 약간 페어너스야, 페어너스. 저 강의 들 거라서. 일단 그 국어도 보면 계속 바뀌어요. 예, 이게 국어 어문 규정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쵸. 옛날에 한때는- 자장면, 짜장면도 그렇고. 한때는 효과였는데 이제 효과도 발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것들을 잘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의외로 수능 시험 같은 데서는 그 바뀌는 규정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뀌는 해에 맞아. 네. 이거는 공부 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뭐 꿀팁 같은 거네요. 팁이네. 예. 나도 바뀌는 몰랐어. 해에는 약간 그런 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국어 어문 규정이 바뀌었다라는 소식들을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S와 Y의 쓸데없는 국어 얘기 많이 잘 들었고요. 아마 편집될 거예요. 예, 아마 그래서 K가 30분 내내, 30분 내내 얘기하는 것만 나올 거라서. 저 카메라도 빼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K가 학생들한테 또 국어 뭐죠? 국어 어문 규정. 국어 어문 규정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 예.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국어 어문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특히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K의 장단음을 잘 주목해 주시고 그것도 이거 보면 또 재미 포인트겠네요. 제가 오늘 액션! 제가 의자 돌리죠? 제가 이 주제를 제안을 한 거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공부를 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때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맞춤법을 쉽게 배웠을까 라는 게 아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네네네. 거예요. S가 얘기한 것처럼 그 끼케야 한두 문제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 틀려버리면 되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기에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원리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외워야 될 거는 사실 그렇게 손에 꼽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딱히 틀릴 게 없거든요. 이건 발상의 전환인데. 이 방송만 보면 틀리지 않겠다. 네. 그게 장단음. 저는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제 예를 입장에서는. 비근한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장단음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장단음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학교의 메인 게이트를 정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문. 처음 알았어. 정문. 자, 학교의 메인 게이트를 정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죠. 네. 예. 자 그리고 뭐 전기, 전화. 그런 거 보면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저 빵 터져. Y가 아나운서라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제가 전기라고 안 하고 전기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중고음음이라 그래서 방송에서 쓰이는 그런가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고급 발음이에요. 정말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장음을 그냥 장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혀를 약간 현몸을 올려서 내리는 발음을 중고음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쭉 보니까 천지인의 사상에 녹아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물보다는 사람이 위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보다는 천문현상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 가중치대로 장음일 확률이 높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브라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는 눈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스노우는 눈입니다. 맞네. 말 같은 경우도 달리는 말은 사물이니까 말이고 사람이 하는 말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한자 하나만 알면 같은 한자를 공유하고 맞아, 있으면 다 장음이잖아. 그 한자가 장음이야, 딴 건 다 장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전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맞아요. 전화, 전기, 전신 이게 전부 다 전부 다 왜냐면 전 장음이에요. 장단은 버렸거든요. 몰랐어.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 장단음 그 S조차도 버렸던 장단음도 이런
틀에 넣어서 생각하면은 쉽잖아요. 그러면 한국 할 때 한도 장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한자 쓰는 거는 다 장음으로. 그리고 만약에 거기까지 뭐 내가 이 한자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장음은 첫 음절에만 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 첫 음절이 강조가 필요한지를 판단해 보시면 돼요.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Y가 이게 익살스럽게 뭐 대고대, 뭐 대공문과 대S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대자 당연히 강조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큰 그건 대자. 웬만하면 장음이에요. 정문 당연히 전체적인 문 중에서 딱 가운데 있는 문이니까 정자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웬만하면은 이게 장음이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요. 네, 뭐 일단 장단음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전 뻑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국어 어문 규정에 대해서 하기로 했을 때 5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좀 하나부터 5가지 조금 천천히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어 5대 어문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글 맞춤법, 두 번째는 표준어 규정, 세 번째는 표준 발음법, 네 번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다섯 번째 이제 외래어 표기법.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5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영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태역을 T-A-E-H-E-O 이렇게 쓰게 만드는 규정이 그거고. 예를 들은 게 떡볶이, 떡볶이. 뭐 네, TTO, TD가 아니라 TT로 쓰는 그렇죠. 즉 산 중에 그게 진짜 많이 나왔어요. 설악산. 설악산.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설악산 보기 진짜 많이 나왔던 부산도 많이 나왔어. 네, 부산. 부산이냐 빈지, 부산이냐 핀지, 이런 그런 거. 것들. 이게 이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잖아요. 또 최근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 뭐 강남 쪽에 가다 보면은 설릉. 설릉역 맞아. 설릉역 맞아. 설릉을 선릉이라고 안 쓰고 설릉. 맞아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거의 발음에 준하죠. 그 얘기인즉슨 국어를 로마자 알파벳으로 표기를 한다는 거는 발음 위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쌍기역은 KK로 쓸 것이고 GG가 아니라 그리고 쌍디귿은 TT로 쓸 것이고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발음으로만. 네, 위주로. 그렇죠. 그리고 발음 뭐 위주로. 외래어 표기법은 영어나 그러니까 외국어로 들어온 것을 한국어로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발음 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글 맞춤법에 이런 게 막 예외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외. 근데 예외부터 외우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예외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 우리 동사 불규칙이랑 규칙 변화 외울 때 규칙 그렇죠. 변화를 먼저 알고 이디를 알고 불규칙을 외워야 되는데 그죠? 제가 역순으로 가볼게요. 한글 맞춤법은 전체 6조로 돼 있어요. 6개 조로 돼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항들이 있는데 1조, 2조 할 때 그 조를 네. 얘기하시는 북쪽이라는 줄 알고 네. 근데 그 중에서 5조가 띄어쓰기로 돼 있거든요. 한글 맞춤법은 띄어쓰기를 이해하기 위한 조항이 그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띄어쓰기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띄어쓰기라는 건요. 단어마다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다들 아시죠? 네. 근데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단어인지를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그럼 단어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형태소를 알아야 되고요. 또 형태소를 알고 있으면 그런 거기에 나와 있는 조항들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그게 다 인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항을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있어요. 한글 맞춤법이 그냥 그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해설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진짜 한 일주일만 투자를 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틀릴 일이 없는 거예요. 표준어나 표준 발음법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얼마든지 던져보시면 제가 그거를 설명하면서 한번 사례를 표준어나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방금 한국어 맞춤법? 한글 맞춤법 하고 있어. 벌써 헷갈려. 한국어.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네. 이 문장에서 무엇이 단어인지가 핵심 원리라고 하셨고 네. 그러면은 표준 발음법 어떻게 해야 이게 아까 Y가 지적한 것처럼요. 네. 여기에서 문제식이 될 만한 내용들만 그러니까 주로 복수 표준어랑 세로 표준어로 산입된 것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위주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죠. 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표준 한글 맞춤법에 한글 맞춤법이 아니라 표준어 규정에 그렇죠. 1조 1항이 뭔지 알죠?
교양 있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게 주의랑이구나. 네. 교양 있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애매하단 말이야. 이게 애매하죠. 내기도 뭐하고 안 내기도 뭐하고 또 지역민들의 그렇죠. 반발이나 이런 것도 맞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일반적인 거에서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를 굳이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 그건 논쟁적인 것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Y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주제가 될 만한 것들, 인구에 회자되는 것들 위주로 그거는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하면서 어려웠던 게 사실 표준어는 괜찮았어요. 네. 표준어 같은 거는 괜찮았는데 발음이 진짜 근데 발음은 수능에 안 나오지 않아요? 아니 국외음화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이렇게 수능을 위한 지금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초, 중고부터 이제 공부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발음에 대한 질문도 그리고 수능에도 나와요. 그냥 국외음화 막 이런 거, 막 아. 연음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는 이제 신체 기관에서 어디서 소리가 나오는지 보면서 이제 정확한 발음들을 배우긴 했는데 네.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교육을 필요에 의해서 아나운서를 해야 되니까 배웠던 거고 학창 시절에 사실 그거 정말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국외음화, 뭐 연화, 뭐 연음, 막 이거 공부는 어떻게? 이것도 근데 국어 이것도 어문 규정에 얘기해야지. 나오죠. 자, 표준 발음법도 거기 규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국외음화 때문에 힘들었다, 연음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얘기는 그런 국외음화를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국외음화라는 거는 사실 제가 전문 용어를 너무 쓰고 싶은데 잠깐만 쓸게요. 디귿하고 티읕 있잖아. 네, 디귿하고 티읕. 디귿. 그러면 우리가 입안에서 발음을 한번 해보자고요. 디귿. 트, 그리고 니은, 느까지 느. 같은 위치에 혀가 닿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디귿, 티읕, 티귿, 니은, 맞아요. 네, 드트느. 드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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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윗잇몸이죠. 네네네네. 드트는 그러네요. 네. 드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드트는. 드트느. 그럼 이제 드트느. 이게 윗잇몸이잖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치경이라 그래요. 치경 혹은 치조라 그래. 그러면은 이 발음을 해보세요. 이 발음을 했을 때는 현 몸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입천장 뒤쪽에 닿아 있는 느낌 들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입천장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구개라 그래요. 입구에다가 두꺼운게. 네, 뚜껑 개자예요. 그래서 구개.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구개에서 마찰되는 소리는 드트느가 아니라 즈츠예요. 즈츠 해보세요. 즈츠. 그런 혀가 닿았다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즈츠, 띄어지는 즈츠. 부분이 입천장이라는 걸 느낄 거예요. 즈츠. 그러면 드하고 트는 앞쪽에 있었고 이는 뒤쪽에 있으니까 그 둘이 만나면 가운데 있는 발음이 나겠네. 이게 국외음화인 거예요. 그럼 요걸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발음이 들어가 있는 이 오가 합하지면 요가 되죠. 이 우가 합하지면 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 발음이 구개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요나 야, 요, 유, 이가 붙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치조음 드트랑 붙으면 그러면 드트로 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주스에다가 유를 안 붙이고 우만 붙인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미 국외음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국외음 자체가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잔디 있잖아, 잔디. 잔디. 잔디가 지금은 그냥 잔디. D로 쓰나요? 그냥 디귿이랑 옛날에는 의로 썼잖아요. 옛날 의로 썼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왜 그렇게 쓰느냐? 그러니까 한때는 왜 그렇게 썼느냐? 그냥 D라고 하면은 그게 국외음화가 돼서 원래 잔지처럼 발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디귿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가 아닌 다른 걸로 바꿀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의가 된 거야. 그리고 그런 재밌는 거 알아요? 그 국외음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국외음화된 니은이 있고 그냥 니은도 있어요. 그래요? 너, 나 할 때는 그냥 니은이죠. 네. 근데 니, 냐 하면은 니은이 발음대로 위치가 그러네, 달라요. 다르네. 너, 니. 너, 나. 다른 데는 니. 다르네. 다르죠. 니는 좀 뒤쪽에서 말하면 되죠. 니. 예. 대박이다. 그래서 니. 닐리리아 할 때는 의를 쓰는 거예요. 브라보! 봐봐요. 릴리리야 노래가 나오네 절로.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 그러면 앞으로는 국외음에 대해서 틀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팁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기본적인 한자에 대해서 맞아. 용어. 국외음이 뭐
한자가 무슨 뜻인지 그건 알아야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용어가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 용어들만 이해를 하면 돼요. 입구에 뭐 뚜껑개 하면 이제 상상할 수 있잖아요. 사실 한글 맞춤법을 다 외워봤자 틀립니다. 왜냐면 맞아요. 그것만 다 외워놓고 형태소가 뭔지, 음절이 뭔지, 모르면. 음소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용어 하나하나를 진짜 일주일만, 그 용어 자체가 많지도 않아요. 맞아요. 일주일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걸 딱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딱 6단어입니다. 뭐겠어요? 6단어. 스카이 공부방? 아하, 그거는 6음절이죠. 아 예. 무방비 상태에 당했어. 무방비 상태에 당했습니다. 와. 들어왔어. 자 매니저 사좀 빼라. 네. 가자. 네. 자, 한자어인데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6가지 예외. 기억나요? 곳간, 곡간, 안 날래. 셋방, 새빵, 뭐였지? 착간, 착간, 퇴간, 퇴간. 나도 헷갈린다. 자, 곡간, 착간, 퇴간, 새빵, 숫자, 횟수. 아. 요렇게 6개. 맞아, 맞아. 요거는 물어보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웬만해서는 외워야 될 게 없습니다. 보통 나는 한자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사이슛이 안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자, 단어가 봐요. 나오니까. 한글 맞춤법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시로 이것 중에 뭐가 맞게 뭐가 틀리게 이렇게 질문을 항상 받아와서 그렇지. 그리고 봐봐요. 설겉이가 맞습니까? 설거지가 맞습니까? 거지. 거지. 거지가 맞죠. 그건 이제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 그게 헷갈릴 때는 그걸 또 다 외워야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이나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별도로 써야 되는 것들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썼을 때 의미가 잘못 전달이 되는 우려가 있으면 그 형태를 밝혀 적어줘야 되고 그런 우려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설거지에서 만약에 설겉하다라는 원래 동사가 있었다면 있었으면. 그랬다면은 설겉이라는 그걸 그 살려야 형태가 되니까. 있어줘야 이게 뭔지 알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는 꽃이 좋아라고 했을 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꽃이 좋아라고 하면 내가 먹는 걸 좋아하는지 그렇지. 플라워를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이럴 때는 꽃을 치읓받침을 살려서 써줘야 된다고. 그렇구나. 와, 오늘 뭐? 그럼 여기서 오뚜기는 어떻게 합니까? 오뚜기예요, 오뚜기예요. 오뚜기. 우기. 오뚜기가 맞아요. 어? 응? 오뚜기 아닙니까? 아 오뚜기는 저거지. 그 상호. 그렇지. 아, 그냥 고유 상호였어요. 맞네. 완전 소름이다. 오뚝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있기 때문에 그 오뚝이라는 형태가 밝혀져 있어야 이 뜻이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뚝이가 맞는데, 근데 이 발음, 이 규정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는 그 고유명사 회사 이름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문제를 우리는 문제 형태로 전달받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거를 한글 맞춤법이나 이런 어문 규정에서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그게 쌓이다 보면 다 여러분의 실력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K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 좀 통찰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결국 국어라는 게 그 시험,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시험을 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려고 그렇죠. 만든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다 우리가 조금씩 더 편하게 하려고 편하게 맞아요. 발음하고 편하게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진 글이든 말이든 어. 의사소통할 때 실수가 없고 오해가 없도록 하는 그 원칙이 정리된 게 국어 어문 규정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네.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들과 오해 없이 소통할 그렇지. 수 있을까? 그렇지. 글이든 말이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외래어 한글 표기법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오와 네. 아이와 저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셉트 이게 논술을 할 때 단어를 뭐 한글로 뭐 컨셉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때 꼭 그 한글 표기법 콘셉트라고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리고 뭐 플랫폼을 아이로 썼든가 어이로 썼던가 이런 게 틀린 건지 이런 걸 좀 알고 싶거든요. 틀리죠. 왜냐면 틀린 그게 겁니까, 이제 그건? 그래야 문제감이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데는 컨셉이라고 쓰나 콘셉트라고 쓰나 별 그렇죠, 차이는 그렇죠. 없지만 엄연히 그거는 콘셉트라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을 할 때 학생들도 그냥 발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콘셉트라고 정확히 써야 된다. 글로 써놓는 알파벳 기준이 아니라 발음 기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발음 기호. 예. 똑같이 에로 A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입을 크게 벌리면서 애플 이렇게 발음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네. 뭐 E랑 같이 해가지고 뭐 킨 이렇게 발음해야 될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발음교를 보고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A가 쓰여 있는 거는 대부분 바깥에로 쓰게 되고요. 아하, 그리고 네네네. E나 좀 이탈릭트로 되어 있는 E 이런 게 쓰여 있을 경우에는 어이로 어이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 기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치죠. 예. 이거는 학생들도 봐야겠지만 그 KBS 한국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언론 지망생들, 언론 지망생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편집본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녹화를 어마어마하게 길게 했습니다 지금 오늘. 다 살려도 될 것 같아요. 예, 최대의 녹화 시간인데, 아, 그래요? 네, 아마 이 국어 어문 규정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네. 조만간, 예, 제가 질문 다 모아서 네네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대로 하나씩 해도 괜찮아요. 아마 좀 그런 네.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총론. 맛보기만, 네. 맛배기인가요? 맛보기일 겁니다. 맛보기, 예, 맛보기만 좀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열띤, 지금 K가 지금 목이 지금 아플 네. 정도로 지금, 예, 열정을 표했는데, 국어 규명, 어문 규정, 국어 어문 규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조금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네. 이미 K가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하루에 날 좀 잡아.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 거고요. 오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저희는 좀 더 아주 넘쳐나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